보복과 불바다 등등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도 띠고 있는 이 상황을 전문가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손석우 경제평론가,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군이 이란에 이틀째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작전명이 일어서는 사자, 라이징 라이언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양국 최고 지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Israel launched Operation Rising Lion, a targeted military operation to roll back the Iranian threat to Israel's very survival. תקפנו את המרחב התת-קרקעי ותקפנו תשתיות חיוניות נוספות באתר המאפשרות את רציפות תפקודו. פגענו משמעותית באתר הזה.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اشتباه بزرگی کرد. زندگی برای آنها تلخ خواهد شد بدون تردید. فکر نکنند که زدند و تمام شد. 구자홍 부장님, 라이징 라이언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네, 이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잠자코 앉아있던 사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타겟을 정해서 이 공격하거나 또는 그 공격을 통해서 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 잠재적 위협국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을 없애버리겠다. 예. 이제 이런 강력한 의지가 이 라이징 라이언이라는 이 뜻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건 이란이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책임을 이란에게 돌리는 것은 뭐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그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미국과 이란이 지금 핵 협상을 진행 중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핵 무장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핵을 동결할 테니까 지금까지 어떤 유엔 제재나 미국의 제재를 풀어달라. 사실상 거의 이 협상 타결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만약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이 됐다면 이스라엘로서는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핵협상에 참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타결한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 입장에 처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적극적인 어떤 공세로 좀 전환을 해서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을 이번 기회에 없애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이 공격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엄 총장님, 미국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상당 부분 들어주는 협상을 할 걸로 관측이 되지 않습니까? 핵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다는 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이란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 내부적으로는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본인은 마치 보고 안 받은 것처럼 하고 있지만 예. 이스라엘과의 교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서려고 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양측이 서로 공격에 공격을 이어나가다 보면 확전이 될까 봐 좀 우려가 크거든요. 어떠세요? 예, 근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이 있어서 전면전이라고 하면 지상군이 상대방의 국경을 넘어가서 전쟁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불가능하니까 최근 이틀처럼 뭐 공군 전투기를 날려보내던가 아니면 뭐 무인기, 미사일 이런 식의 지루한 공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이틀 동안도 1차 이스라엘의 전투기 공격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상대방 지역에 있는 그 필수 시설들, 이란의 핵 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군사 시설들, 또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뭐 민간 시설들에 대한 공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질 것 같다 전망 주셨는데 그래서 민간인 피해 소식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현재 이스라엘에는 모든 관공서나 또 대사관 또 국경부터 해서 공항까지 이제 임시 폐쇄가 된 상황이고요. 모든 이제 모임들도 이제 자제하라고 하는 또 지침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외출을 좀 자제하고 있고요. 집 안에 머무르면서 뉴스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집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에 동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 부장님, 그런데 네. 사실 이게 트럼프의 연막 작전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백악관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하고 있는 당사국인데 만약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다 이런 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지금은 충돌 국면에 있습니다만 이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 외교적인 노력을 할 때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지 미국이 배후에 있거나 미국이 이 공격을 종용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어떤 타격을 완충해주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방어에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란의 보복 공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은 미국이라는 어떤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방송과의 통화에서 이스라엘 사전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And he responded by saying, quote, "We of course support Israel, obviously, and supported it like nobody has ever supported it." And then he went on to say this: "Iran should have listened to me. You know this, but I gave them a 60-day warning, and today is day 61. Should now come to the table to make a deal before it's too late." 네, 엄 총장님, 저희가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중동 지역에도 미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군의 여러 가지 위성 감시 장비들도 있고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에는 미군의 위성 자산이나 이런 감시 정찰 자산의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예. 전투기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 먼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미국이 무기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 미국이 군사적으로 미군의 군사력이 그 공격에 참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고 계속 모니터하고 있고 필요한 때에는 적절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중동전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 모두 이번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입장 차를 확실히 보였다고 하는데 각각 어떤 입장이었던 건가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은 러시아가 돕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도 두 나라가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그 형국이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전투라든지 지금 이런 이란과의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능한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지 푸틴이든 트럼프든 자기들의 정치적 효과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자기들의 지위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느 한 가지만 유리하게 종료가 되면 그거는 절대 협상에 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러한 다각적인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서로 회담에 임하면서도 굉장히 이것이 단순간에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지루한 그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나서다 보니까 이게 대리전 양상을 띠면 아무래도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 예컨대 우리나라와 북한 역시도 미국과 러시아와의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어떤 전력들이 중동 사태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중동 쪽으로 혹시 그 순환 배치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이미 보면 사드나 패트리어트 부대들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좀 여러 가지 그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탄도탄 방어 체계의 장비와 병력들이 이스라엘로 중동 지역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방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어떤 국제 정세에 대한 모든 관심이 중동 지역으로 쏠리게 되면 한반도 지역에서 특히 북한에 대한 한반도의 어떤 평화 유지에 대한 그 군사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북한이 혹시 자기들이 도발할 수 있는 하나의 타이밍으로 여기고 잘못된 행동을 할까 그런 것들도 우려가 됩니다. 그런 예. 부분에서
중동에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건요. 이렇게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은 긴장 관계에서는 뭐 하나 까딱하면 진짜 크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미국, 러시아, 뭐 이란, 이스라엘, 대한민국, 북한, 중국까지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면 이게 혹시나 뭐 세계 3차 대전으로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걱정은 많이 당연히 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아마 그 국제사회 지도자들도 전쟁이라는 것은 특정 국가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굉장한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세력의 균형, 평화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한반도에서 어떤 평화의 유지라는 것이 때때마다 달라졌지만 최근 전단을 북한이 이제 오물세기를 보낸다든지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안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약간 긴장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런 분위기들이 중동 정세와 맞물려서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그러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충돌하고 있는 두 국가가 또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핵 전쟁에 대한 그런 불안함까지 같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